또 주목받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죠. 네, 원전 관련주입니다. 원전 관련주가 잠잠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긍정적인 소식이 연이어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고, 원전 관련주의 중심에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어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전 시장에서의 특히 SMR 시장이 급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따른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전 영상에서 이제 SMR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또 미국 관련된 이슈가 부각된 부분도 긍정적이라고 보고, 상장 이슈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호재가 좀 만발하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나온 기사들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기사인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그리고 세계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을 위한 원자력 수출 협정 MOU를 체결했다라는 거죠. MOU는 이제 양의 각서입니다. 요렇게 하자라고 서로 합의를 하는 각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함께 이제 공동 진출하겠다라는 부분. 최근에 미국 관련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 조선주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한국 조선업과의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여러 번 언급하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말 그대로 날아갔는데, 원전 부분에 있어서도 한국과 협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이제 국내 원전 기술이 강력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한국은 또 구조적으로 원전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네, 한국은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실제로 빈국입니다. 자원 빈국. 자원이 없어도 너무 없어요. 북한은 좀 있어요. 근데 한국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에너지 발전을 하려면 원자력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SMR이 소형 원전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예전에는 대형 원전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근데 대형 원전은 어디다 지어야 되냐? 네, 바닷가에 지어야 됩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기 때문에 바닷물을 끌어다 쓰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여러 이유로 원전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구조적인 요인이 있었다라는 거죠. 양국은 한미는 70년 넘게 민간 원전 분야에서 협력해 왔다라는 겁니다. 이 같은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비확산 기준에 따라서 평화적인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 등등 굉장히 이제 있어 보이는 말들을 쓰면서 원전을 동맹하겠다라는 소식이에요. 이거 자체가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될 거라고 보고, 이 한미 원전 동맹은 트럼프 시대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따가 기사도 하나 볼 건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부각됐었던 원전 호재가 이거잖아요.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체코 원전 본계약과 관련해서 앞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태클을 거는 것은 약간의 딴지 개념이고 억지 개념일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그게 확정된 것과 확정되지 않은 것은 차이가 있죠. 네, 근데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더 이상 국내 원전 업체에 딴지를 걸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원전주가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 하나가 기본적으로 좀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해외로부터 원전 기술을 받아서 이제 개발해야겠지만 지금은 우리 자체 기술로도 충분한 원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인 단독 수출도 가능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해당되는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 요건 최근 나온 이슈인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체코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프라 증권거래소에서 IPO를 추진합니다. 국내 기업의 자회사가 해외에서 IPO를 추진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이슈기는 하죠. 네, 그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두산 스코다 파워는 오늘 27일 주당 공모 가격 등 일정 공식적인 투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두산 스코다 파워는 체코를 비롯한 유럽에서 원전용 증기 터빈을 비롯해서 현재까지 540개 이상의 증기 터빈을 공급해온 업체라고 하죠. 팀코리아의 유럽 원전 시장 공략 전초 기주로 평가된다. 이번 상장을 통해서 유럽 시장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국내 원전 업체의 추가적인 진출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최근에 여러 가지 호재를 좀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기 이제 좋은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제2의 반도체 600조 대박 터지나 한국도 큰 기회 술렁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결국 이제 모멘텀은 SMR, 소형 모듈 원전이라는 겁니다. SMR은 전에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소형 원전이라고 불리고요.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높고 사고 확률이 대형 원전의 1만 분의 1에 불과해서 미래 전력난을 해소할 게임 체인저로 꼽힌다. 12조 원 안팎의 관련 시장이 35년 600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는 거죠. 이 원전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발전 가성비나 아니면은 이제 전력 효율 이런 건 좋지만 위험하다. 그죠? 원전 사고가 한번 났을 때 데미지가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그 위험하다는 게 항상 그 기피에 대한 1번이었는데 이 SMR은 안정성이 대폭 강화돼서 원전의 장점은 다 흡수하되 안정성은 끌어올렸다라는 부분이죠. SMR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SMR이 더더욱 필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AI 때문이죠. 왜? AI 반도체는 전력을 엄청나게 먹습니다. 항상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AI 기반의 발전, 그 다음에 AI로 생성된 데이터까지 저장을 해야 되면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센터에 다 들어가는 게 뭐죠? 전기입니다. 전기. 결국은 전력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AI 시대에는. 그럼 이 전력을 뭘로 다 공급할 건데, 석탄은 친환경이 아니라고 하고 태양광이나 풍력도 갑자기 크게 설비를 늘릴 수는 없다. 그러면 그 전력을 줄 수 있는 대안은 SMR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SMR은 AI 시장의 성장과 함께 구조적인 성장 동력을 가지고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MR의 또 중심에 있는 국내 기업 중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트럼프 2기 때 꽃피울 SMR. 트럼프 정부도 이제 SMR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한국과의 협업이 필요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 생산원 비중을 보면 원자력이 지금 19%인데 요게 이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고요. SMR 시장에 진출한 국내 기업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DLENC, 삼성물산, 현대건설, SK 건설주도 들어가요. 왜냐면 이제 구조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랜트 부분에서는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중공업이 원자로 지지 구조물, 노심 구조물, 그리고 원통형 원자로 용기를 공급하는데 핵심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SK는 이제 테라파워의 지분 투자와 사업 협력을 추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련주로 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런 말도 있죠. 네, 빌 게이츠가 뭐 2번이나 찾아왔어요. 왜 SMR 지어야 되는지 설득해서 반감이 누그러졌다. 등등등. SMR도 원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반감이 있을 수 있지만 대형 원전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훨씬 더 이제 장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도 원전을 좀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SMR이 뭐 물꼬가 트이고 있다. 트럼프 시대에 꽃 피울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SMR이 제2의 반도체 될 것. 물론 요거까지는 약간 과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만큼 SMR 시장이 고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발전 담수 설비, 주단조 등등 뭐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원전의 핵심 설비와 해결료 취급 설비, 해결료 운반 용기 등등을 공급하고 있고 앞으로도 요 부분이 가장 포커스가 있을 거예요. 네, 원전 관련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요즘에 이런 부분들을 다 반영하면서 급등하는 모습인데 이렇게 길게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간 주가는 아닌 것 같이 보이죠. 저점은 높여가는데 고점 부분에서는 요 부분의 매물대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매물대를 돌파하게 된다면 2만원 초반 중반대까지 올라간다면 요건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보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2022년 말부터 계속 들어와요. 강력하게 팍팍 사는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우상향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할 수 있겠다. 다만 기술적으로 좀 떠서 눌림 이후에 재반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높지 않나. 그래서 신규 매수는 눌림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SMR 시장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뭐 한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한전 KPS 이런 종목군들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어요. 한전 기술도 원전 관련된 기술을 계속 많이 가지고 있고 한전 KPS는 이제 원전 정비 분야에 또 관련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다. 눌림을 안 주고 그러면 한전 기술이나 한국전력 일 수도 있고 이제 한국전력도 뭐 해당은 되지만 한전 기술이나 이제 한전 KPS 또 이런 종목군들을 파생적으로 보셔도 또 매매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SMR 관련된 원전 이슈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